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딸 락강 스터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락강의 환상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그 상상계에 속하는 것이죠. 락강의 3계에서 상상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상징계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라는 것, 상실이라는 것, 또는 어떤 근원적인 이 대상이라는 것, 소위 말하는 우리의 그 소문자 대상 A라는 것, 뿌띠 오브제 R라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실제에 해당되는 것이죠. 실제라는 것은 언어화되지 않고 상상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잡을 수 없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계와 상징계를 넘어서 있는 그 무엇이 바로 실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상계와 상징계를 초월해서 있는 것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실제라는 것은 바로 상상계 안에 그리고 상징계의 균열과 틈에 위치하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락강의 3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중에 상상계에 속하는 이 환상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환상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그것은 바로 상징계의 틈이 생길 때, 다시 말하면 상징계가 구조화될 때, 기표가 구조화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균열이 있다는 것이 락강의 이론입니다. 이 기표라는 것은 항상 틈을 가지고 있어요. 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언어화되지 않고 의미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나에게 어떤 고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굉장히 화나게 한다든지 나를 굉장히 좌절시킨다든지 나를 굉장히 아주 그 왜소하게 자존심 상하게 아주 자기감이 훼손될 정도로 자존심 상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언어화할 수 있나요? 그 감정, 그 고통의 감정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때 거기에는 그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적인 나의 고통을 언어가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계의 균열이라고 하는 것이고 상징계의 결여, 상징계의 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징계가 구조화될 때 거기에 틈이 생기는데 그 틈을 막기 위해서 환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환상이라는 상상계에는 바로 기표와 언어라는 상징계의 구조의 균열 속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환상이 왜 발생할까요? 바로 그 환상이 존재하는 그 목적인데 첫째는 바로 그 상징계의 균열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뭐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누구에게 된지 못지않아. 라는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체는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체가 유지된다는 것은 고통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의 상징계의 균열을 우리가 날마다 대면해야 한다면 아마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겁니다. 환상으로 그 우리의 상징계의 그 균열을 막아야 그래야 우리는 정상적인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환상은 바로 주체의 상징계의 균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 둘째로 환상이 하는 역할은 환상 속에는 반드시 그 주체의 균열을 막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실제적 대상인 동시에 상징계적인 오브제 물질성을 갖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상징계적
물질성을 갖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환상의 대상 A입니다. 환상의 대상 A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제입니다. 그것은 주체가 지향하기는 하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어떤 것이죠. 이것을 락강은 불가능한 금지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달 불가능한 금지구역, 성취 불가능한 금지 영역, 이것이 바로 락강이 얘기하는 환상 속의 대상 A입니다. 실제죠. 그 실제로서 이 실제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죠? 바로 주체로 하여금 잃어버린 근원적인 상실의 대상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드는 어떤 것입니다. 잃어버린 상실의 대상, 근원적인 상실의 대상, 락강 세미나 11에서 라멜르라는 걸 얘기하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근원적으로 상실한 어떤 것,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올 때 근원적으로 상실하는 어떤 것, 끈적끈적한 어떤 액체, 그리고 엄마의 배에서 나올 때 벌써 그 자궁이라는 그 안전한 태를 갖다가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미끈미끈한 어떤 그 물체죠.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엄마의 젖가슴이라는 아주 그 환락의, 환상의 대상, 향유의 대상을 우리가 결국은 상실하지 않습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기를 지나면서, 고세 과정을 지나면서 그 어머니의 지고의 향유의 대상인 그 젖가슴을 놓치는 것이죠.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근원적인 상실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의식의 근원적 상실을 구조화하고 있는 어떤 것이죠. 이런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상의 대상 A인데, 환상의 대상 A, 소문자 대상 A죠. 그것은 근원적으로 실제이고, 이것은 바로 불가능한, 접근 불가능한 금지된 어떤 것입니다. 소유 금지된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끝없이 실제로서 귀환함으로써 우리의 충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동은 우리의 근원적인 상실의 대상을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이죠. 그것을 소유하거나 성취하거나 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상 주변을 돌아서 다시 주체의 결여로 돌아오는 것, 이게 충동이죠. 결여로 돌아오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금 또 그 결여를 회복하기 위한 리비도가 발출되어서 그것이 다시금 충동으로 대상의 일을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이게 충동 공식입니다. 또 한편 환상 속에 있는 대상 A라는 것은 결국은 실제로서 우리 주체가 닿을 수 없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 아바타, 현실 세계 속에서 대체할 수 있는 아바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욕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자 대상 A는 주체에게 욕망을 끊임없이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욕망의 변증법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환상 속의 대상 A입니다. 왜 욕망의 변증법이 가동될까요? 이 세상에서 실제로서의 대상 A에는 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바타들, 부분 대상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했다가 돈 가지고 만족 못하고, 또 명예를 추구했다가 명예 가지고 만족 못하고, 권력을 추구했다가 권력 가지고 만족 못하고, 섹스를 추구했다가 섹스 가지고 만족 못하고, 여러 가지 부분 대상들을 돌고 돌면서 주체가 근원적으로 상실한 대상인 물의 세계에 닿으려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의 변증법적 원한 구조에서 재빨리 탈출하는 사람이 땡 잡는 것이죠. 재빨리 그 욕망의 원한 구조의 그 무상함에서 탈피하는 주체가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물의 위치에 상정할 수 있는, 그리고 타자를 물의 위치에 상정할 수 있는 그러한 보다 근원적인 가치와 의미를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환상, 또 환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또 환상 속에 대상 A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